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신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이 조선일보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5월 16일자입니다. 여기 서울시 지도가 있죠. 이렇게 지도가 있을 겁니다. 제목을 보면 맨해튼보다 미국의 뉴욕의 맨해튼보다 차량이 많은 우리나라 서울의 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 내용은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의 중심부, 여기 보면 뭐 숭례문, 남대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광화문, 광희문이네요. 홍인지문, 회화문, 이렇게 서울의 옛 성곽을 중심으로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거주자만 들어오게 하고 비거주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근에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 중에 한 방법이 서울의 중심에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파리 특파원의 교통정책 르뽀라는 책이고요. 여기서 저는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제가 파리 특파원일 때 1992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이 되겠네요. 제가 25년 전에 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책에서 우리나라의 서울의 중심에 차가 못 들어오게 만들자, 보행자들만 다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정확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인데 숭례문이죠. 남대문인데요. 차가 안 보이죠? 즉 서울의 옛 성곽을 중심으로 사대문 안에는 차가 한 대도 들어오지 않게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책을 쓸 때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이유는 제가 파리에 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는 이 세계적인 도시인데 파리의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서 카메라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다가 파리 특파원 발령을 받고 파리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통 문제를 취재했고 우리나라 서울의 교통 혼잡도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가서 보니까 그 세계적인 도시의 파리가 교통이 혼잡스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니 파리에는 가능한 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 책의 일부를 좀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쪽 동서로 12km고요. 남북으로 9km입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건데요. 좀 엉성하게 그렸죠. 25년 전에 제가 직접 그린 거니까. 파리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파리는 우리나라 서울과 비교를 했더니 서울에 이렇게 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요 정도의 면적에 불과합니다. 파리라는 곳은.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 파리 외곽을 포함해서 700만 대나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100만 대였는데 서울에 그 당시에 92년도에 프랑스 파리는 700만 대의 파리와 파리 주변 700만 대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붐비지 않는 겁니다. 혼잡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 가능한 한 파리 시내로 자동차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 정책을 프랑스 파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파리 주변에 이렇게 파리 앞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 지도에서 파리 주변을 보시면 경계를 보면 이게 옛날에 파리의 성곽이었습니다. 파리의 성곽을 허물고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이게 파리의 순환도로입니다. 이 순환도로의 안쪽이 파리고 순환도로의 바깥은 파리가 아닌 파리의 방리우, 즉 파리 외곽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이 파리의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특히 버스는, 대형 버스들은 이쪽 파리 시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순환도로의 경계까지만 오고, 그리고 그 외곽에서 들어온 버스는 경계에 승객들을 내려두면 승객들은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파리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우리나라처럼 뭐 분당이나 무슨 그런 신도시에서 깊이 우리나라 광화문이나 종로나 서울역까지 그런 대형 차들이 서울 시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승용차들도 가능한 한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대중교통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2년도에 이 책을 쓸 때 프랑스의 교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고, 왜 프랑스의 교통은 우리보다도 그 당시에 훨씬 많은 자동차 등록 대수를 갖고 있었지만 파리가 왜 혼잡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많은 자동차들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서울도 한번 사대문 안에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는 도시계획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했고요. 여기 남대문 주변에 자동차가 한 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대문 안에 자동차를 한 대도 들어오지 말게 하자. 그러면 거주자는 어떻게 할 거냐? 거주자는 해가 뜨면, 그리고 해가 있을 동안, 그러니까 퇴근 시간 전까지는 거주자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즉 거주자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난 이후에만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여러 가지 상점이나 이런 곳에 커다란 물건을 날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해가 뜨기 전에 들어오고,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물건을 나르게 하자는 겁니다. 심지어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하는 것이죠. 그럼 서울 시내 안에는 전차를 다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1992년도에 파리 특파원의 교통정책 르뽀라는 책을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특파원을 끝내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파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다가 서울로 들어오니까 꽉 막힌 교통, 체증 너무나 답답했고요. 너무나 정말 답답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소설책을 썼어요. 소설책의 제목은 민선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책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아직 제1기,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1기 시장은 조순 시장님이었을 겁니다. 아직 1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취재 현장을 다니면서 틈 있을 때마다 기자실에서 책을 썼어요. 소설책을 썼습니다. 소설책에서 한 일은요, 파리식으로 한번 서울을 바꿔보는 겁니다. 소설이니까 뭐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대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구상했던 대로 사대문 안에 자동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책에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대문 안에 자동차가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겁니다.
1993년에 제가 그 소설책에서 주장한 겁니다. 주인공이 청계천을 복원하자. 그런데 청계천에 배가 들어오게 하자는 겁니다. 이 소설책의 주요한 두 가지 내용은 청계천을 복원해서 한강을 통해서 서울의 을지로까지 배가 들어오게 하자는 게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대문 안에 자동차가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민선 서울특별시장이 소설 속에서 명령을 내리고 시행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은 가장 재미없는 책이라고 이 책을 소설을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소설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었다. 이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났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마음대로 서울을 바꿔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나 신나서 이 소설책을 썼고요. 물론 소설책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고 몇 읽어본 사람들은 가장 재미없는 책이라고 호평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왜? 마음대로 서울을 바꿔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대문을 이렇게 차를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제 상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상상 속에 이런 게 났습니다. 서울의 사대문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매우 고급화된 부티크 도시로 변합니다. 부티크 도시라고 하면요. 지금의 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아름다운 상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부티크로 가득 찬, 즉 관광객들이 매우 좋아하는, 걸어다니면서 유명한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문화공간에 가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아름다운 이 경치, 아름다운 도시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부티크 도시라고 말합니다. 저는 서울의 사대문을 그렇게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아름다운 부티크 도시를 이 소설 속에서 구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시장이 직접 나가서, 물론 거짓말이죠. 소설이니까 무슨 말을 못합니까? 부티크 도시로 변하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들의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거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니까요. 왜 여자분들의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냐 하니까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고 이 자동차들이 안 다니니까 드레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 복고풍에 옛날의 귀족, 서양의 귀족이나 옛날 조선시대의 이 양반들, 사대부 집안의 그런 여성들이 입었던 아름다운 이 긴 드레스들을 많이 입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그리고 꽃가게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급 상점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점에 이렇게 물건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은 새벽이나 밤에만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 줘야 되니까요. 물론 그 안에 거주자들도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움직여야 되니까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적응을 하는 겁니다. 왜? 서울이 쾌적해졌고요. 서울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고급의 도시를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도 매우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자화자찬식의 서울시장의 이 정책입니다. 마음대로 했죠.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청계천에 배가 들어오고요. 그 배를 타고 한강을 통해서 어딘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변에 이 배도 들어가니까 화가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암스테르담에 이 운하에 배 있고 거기서 그림, 옛날에 고호도 거기서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하여튼 재미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도시를 이 서울 민선 특별시장이라는 소설책에서 저는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소설책이라고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행복합니다. 서울이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저는 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뭐 방송단체에서 방송 소재를 이 공모전이 있는데요. 제가 해서 대상 받았습니다. 그때 그 심사위원 중에는 소설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 서울의 사대문에 그 자동차가 못 들어오고 서울을 부티크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보고 그분이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너무나 그 황홀해서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 소재 대상을 제가 탔고요. 물론 저는 방송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방송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신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서울시가 제가 1992년도에 파리 특파원의 교통체류법, 1993년도에 민선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소설 쪽에서 주장했던 서울의 중심 4대문의 교통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건 좀 황당한 계획이고 매우 불편한 계획이고 쓸데없는 계획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계획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다 첨언을 해드린다면 단순히 이것이 서울의 교통량을 줄이고 그리고 서울의 그 공기를 좀 맑게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서울 내 4대문, 이 중심 도시에 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 구상은 보다 큰 차원의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서울 4대문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부가 전 세계에서 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부티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보다 커다란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량을 막아서 교통량을 줄이거나 그래서 공기의 질을 좀 호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왕 이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줘서 교통을 통제한다면 보다 더 철저하게 이 연구를 해서 제가 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좀 미친 듯이 그려봤던 아름다운 도시들을 구현한다면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적 자산이, 역사적 자산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서울 이 중심부가 많이 현대화되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것을 부티크로 만들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파리보다도 더 훌륭한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부티크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종합하면 저는 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4대문 그 중심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목적을 좀 더 원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서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티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보다 원대한 계획 하에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디어 해설을 한다고 그러고 제 생각만 잔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서울 민선 특별시장이 저는 됐어요. 소설 속에서. 그리고 청계천을 복원해서 93년도 얘기입니다. 청계천에 배가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4대문을 막아서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티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걸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처구니 없는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